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고려와 거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고려가 그 전쟁에서 졌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름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건 라이벌전입니다. 한쪽은 중원을 뒤흔든 유목 제국 거란, 다른 한쪽은 반도 위에 갓 세워진 신생 왕조 고려. 규모만 보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거란은 당시 중국 북방을 장악하고 송나라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대제국이었고, 고려는 건국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려는 3번의 전쟁에서 모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역사 속 최강의 라이벌 관계 중 하나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거란족은 원래 중국 북방 초원과 만주 일대를 떠돌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916년 야유라복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거란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분열된 거란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 시스템을 갖춘 제국 요나라를 세웁니다. 이 요나라는 단순한 유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농경 문명과 유목 문명을 동시에 경영할 줄 아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정교한 이중 체제 국가였고, 군사력은 당연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운 16주를 차지하며 중원 깊숙이 발을 들였고, 결국 송나라로부터도 매년 막대한 세패를 받아내는 지경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거란의 시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고려는 918년 왕건이 세운 나라입니다.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935년 신라를 병합,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키며 한반도를 통일합니다. 왕건은 영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북진 정책을 내세워 영토를 압록강 방향으로 넓히고자 했고, 훈요 10조에서는 거란을 금수의 나라라고 표현하며 교류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발해를 같은 민족의 나라로 여겼고 발해 유민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즉, 고려와 거란은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까지 더해집니다. 거란은 고려가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당시 국제 질서는 거란 중심의 패권 체계였는데, 고려가 송나라 편에 서 있다는 것은 거란의 뒤통수를 노리는 세력이 옆에 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결국 993년 거란은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합니다. 드디어 1차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을 때 고려 조정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일부 신하들은 항복을 주장했고, 심지어는 서경, 지금의 평양, 이북의 땅을 통째로 넘겨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나섭니다.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는 항복도 도망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거란 진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손령과의談판이 시작됩니다. 소손령이 묻습니다.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 왜 우리 거란의 땅인 고구려 옛 영토를 점령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섬기지 않고 송나라와 교류하느냐? 서희의 대답은 천재적이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인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거란과 교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이에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진족을 몰아내 주신다면 우리는 거란을 섬기겠습니다. 이 논리는 소손령의 허를 완전히 찔렀습니다. 거란이 전쟁을 벌인 본래 목적은 고려를 굴복시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서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명분을 주면서 동시에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라는 광활한 땅을 얻어냅니다. 전쟁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교談判하나로 오히려 영토를 넓힌 것입니다. 이것이 고려와 거란의 1라운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전쟁 이후 고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거란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송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했고 강동 육주의 성을 쌓으며 군사 거점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려 내부에서는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즉위합니다. 거란의 요성종은 이 정변을 구실 삼아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재침합니다. 2차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남아있고 현종은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개경은 함락되었고 고려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왕이 도망가고 수도가 불타는 이 상황을 보며 누구든 이 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생깁니다. 거란군은 개경을 점령했지만 보급선이 길어지고 고려 각지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발이 묶입니다. 현종은 굴욕적이었지만 협상을 제안했고 거란은 현종의 친조, 즉 직접 수도로 와서 복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철군합니다. 그러나 고려는 끝까지 실질적인 항복을 피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현종은 나중에 그 친조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수도를 잃었지만 나라는 지켰습니다. 이것이 2라운드의 결말이었습니다. 거란은 2번의 전쟁으로도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거란은 1018년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으로 3차 침략을 감행합니다. 이번에 고려는 달랐습니다. 강감찬이 상원수로 임명되어 전쟁을 지휘합니다. 강감찬은 노회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흥화진 근처 강물을 쇠가죽으로 막아 인공댐을 만들었습니다. 거란군이 강을 건너는 순간 댐을 터뜨려 수공을 퍼붓고 기병대로 측면을 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흥화진 전투에서 거란군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소배압은 포기하지 않고 개경으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청야 전술, 즉 먹을 것과 쓸 것을 모두 치워버리는 전술 앞에 보급이 끊겼습니다. 결국 거란군은 지치고 굶주린 채 후퇴를 시작했고 귀주에서 강감찬의 고려군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말하는 귀주대첩입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서 돌아간 자가 수천에 불과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고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후 거란과 고려는 화의를 맺고 두 나라의 30년 라이벌전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고려와 거란은 오랫동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울 때 또는 뭔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사실 1000년 전 고려라는 나라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거란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많은 어른들도 겁을 먹고 그냥 항복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서희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겁이 나도 포기하지 않았고 싸우는 대신 말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서 똑똑하게 대화했고 그 덕분에 오히려 땅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은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묵묵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을 기억할 때 딱 2가지만 마음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힘들고 약해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2번째는 싸움보다 대화가 감정보다 지혜가 더 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려는 작은 나라였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공부하면서 솔직히 여러 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처음 느낀 건 압도적인 불균형 앞에서의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80만 대군이 밀려왔을 때, 수도를 버리고 도망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에도 서희는 협상 테이블을 요청했고 강감찬은 전략을 짰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는 것, 이 전쟁이 그걸 보여줍니다. 2번째로 느낀 건 라이벌의 존재가 사람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거란이라는 강력한 적이 없었다면 서희라는 외교관도 강감찬이라는 명장도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강한 라이벌, 강한 도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낀 건 시간과 버팀의 가치입니다.
고려는 2차 전쟁에서 수도를 잃었습니다. 왕이 도망갔습니다. 개경이 불탔습니다. 누가 봐도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망하지 않았고 버텼고 3차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생에서도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서인은 소손영의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를 읽었습니다. 영토를 빼앗으러 온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굴복을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서인은 이것을 전쟁터 한복판에서 실천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상대방의 표면적 요구 뒤에 있는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3차 전쟁에서 고려는 강대한 거란 기병에 정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치우고 성을 지키고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인 정면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강점인 지형과 보급 통제로 싸운 것입니다. 자신이 잘 못하는 게임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유리한 게임판을 만드는 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또 하나 고려는 귀주 대첩 이후 거란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의를 맺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이후 100년 가까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승리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협상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감찬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이 아닙니다. 고려가 1차, 2차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동 6주의 성을 쌓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30년에 걸쳐 준비된 결과가 낳은 장군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위기가 오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모든 것은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한 사람이 버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공부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희와 강감찬을 떠올립니다. 그 이름들이 빛날 수 있었던 건 거란이라는 강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성장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편안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벼랑 끝에 몰렸을 때인가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거란은 고려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고려를 위대하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당신 인생의 거란은 무엇입니까? 그 라이벌, 그 위기, 그 압박이 오히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2차 전쟁에서 고려는 분명히 졌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모든 싸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라운드까지 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이 전체 이야기의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희의 단판은 수십만 군대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는 말로 싸웠고 말로 이겼고 말로 영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입니다.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 정확한 타이밍의 제안. 이것들이 현대판 외교술입니다. 당신의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지금 어느 수준인가요? 귀주 대첩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993년 1차 전쟁부터 쌓아온 30년의 경험, 강동 6주의 방어 인프라, 군사훈련, 전술연구.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1019년 귀주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준비들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고려와 거란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겪으며 성을 쌓는 법, 보급전, 기병 대응 전술을 익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평화롭게 무역을 했고 거란 문화가 고려에 흘러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라이벌은 나를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입니다. 당신 주변의 라이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려 vs 거란. 30년에 걸친 이 세기의 라이벌전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강자 앞에서도 논리로 맞서는 서희, 수도를 잃고도 나라를 지킨 현종과 고려. 백성 30년의 준비 끝에 기적을 만들어낸 강감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라이벌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싸움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려는 이겼습니다. 작은 나라가 신생왕조가 세계 최강의 유목 제국을 버텨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가 단순히 역사가 재미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자꾸 이 전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성이 높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집어삼키는 구조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기업의 세계에서도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년 전 이 작은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배들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고려가 거란 앞에서 보여준 것들, 그 외교술, 전략, 버팀, 연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거창한 역사 강의가 아니라 지금 힘든 당신에게 건네는 1000년 된 위로이자 전략으로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황들이 사실 고려가 거란 앞에서 마주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나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은 경쟁자를 상대해야 할 때, 인간관계에서 나를 압박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 내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서희처럼 상황을 냉정하게 읽고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정면 돌파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 두 가지 모두 서희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감추고 협상 테이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용기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또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오늘 내가 쌓는 실력, 오늘 내가 다지는 기반, 오늘 내가 맺는 관계가 언젠가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결코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어쩌면 당신 인생의 귀주대첩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전쟁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저는 뿌듯함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희와 강감찬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차 전쟁 이후 고려가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외교적 합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딴 행보를 한 것. 물론 국가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중성이 결국 2차 전쟁이라는 더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건 국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신뢰를 한번 잃으면 다음번에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또 하나 2차 전쟁에서 왕이 도망가는 동안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한 건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웅들의 이름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전쟁의 참상을 견딘 것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서 서희의 외교가 빛났고 강감찬의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영웅만 보지 말고 그 영웅의 뒤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반성을 이 전쟁이 제게 안겨줬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나라의 오해와 불신, 소통의 부재,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 전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의 파국, 조직의 갈등, 사회의 분열,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반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역사적으로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려-거란 전쟁, 특히 귀주대첩은 단순히 고려가 거란을 물리쳤다는 군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바꾸었습니다. 거란은 귀주대첩 이후 고려에 대한 군사적 야심을 완전히 포기했고, 이것은 고려가 이후 약 100년간 외세의 침략 없이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려청자 8만 대장경, 고려의 불교 문화, 이 찬란한 유산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 귀주대첩이 만들어낸 평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평화를 만든 아이러니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작은 나라도 올바른 전략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대제국을 상대로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외교와 전략으로 국가의 생존을 지킬 수 있다는 보편적인 원리를 역사 앞에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뒤 두 나라가 화의를 맺고 평화로운 교류를 이어갔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전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이 영원한 적일 필요는 없고 오늘의 경쟁자가 내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의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위대한 라이벌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려와 거란 전쟁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